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지난주 우리가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현대미술과 이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 성지들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 함께했던 새 도시들에 대한 런던, 뉴욕, 베를린 가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인욱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전히 어렵고 주제를 모르겠어요, 사실. 주제를 모르겠다고요? 네. 주제를 알라. 이게 봐도 어떤 주제인지 모르겠다고. 아유, 진짜. 제가 그 정인욱 선수의 말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인욱어를 그렇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제를 모르겠다는 게 현대 미술 작품을 보고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죠.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내 말을? 주제를 알라. 네. 근데 진짜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요. 왜 현대 미술 하면 굉장히 선뜻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나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뜻 아닐까? 작가는 이런 의도를 품지 않았을까 하고 딱 제목을 봤는데 제목이 무죄야. 야, 그럴 때 저는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총체적 난국이 또 현대 미술의 멋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지 모르겠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은 난해하지만 그런 난해함 속에 또 남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현대 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줄 오늘의 선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네, 선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저희가 총체적 난국은 이런 것이다. 네. 앞서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네. 현대미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선장님은 현대미술이 쉬우실까? 저희처럼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도 느끼실까? 어떠세요? 현대미술이 난해한 이유는 현대미술을 난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음먹기 동의하지 달렸다. 않으십니까? 네, 뭔가 근데 이제 이 현대미술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지금 어떤 우리 삶을 다루는 예술이다 보니 뭔가 다양한 표현 방식, 감정,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뭘 표현했구나. 이제 이렇게 뭐 사실 1대1로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 아까 이제 무제가 이제 작품 제목에 언타이틀이 많은 이유도 이제 하나의 좀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래서 반드시 정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좀 사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현대 미술을 업으로 삼는 저한테도 어떤 작품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작품들이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이제 계속 그런 경험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난해한 그 현대 미술. 오늘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작품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우리 삶에 대한 문제를 이 작품으로는 이렇게 표현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난해한 그 항해를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명 그 달력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달력에 뭐 르누아르, 뭐 드가, 모네, 마네 이렇게 누가 봐도 좋아하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사랑하는 그 예술이 사실은 인상주의의 작품들이 많아요. 그 뭐 후기 인상파로는 뭐 방고우나 우리가 잘 아는 세잔이나 뭐 쇠라 같은 이런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인상주의라는 게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이제 익숙하고 달력에 이제 치장을 할 만큼 이제 좀 대중적인 그림인데 이 인상주의 미술도 당시에는 이상한 그림 취급을 이제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인상주의는 어떤 그 새로운 혁신, 뭐 어떤 새로운 기법을 이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마치 처음에 랩이 나왔을 때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서양 미술사를 이렇게 크게 아우르는 그 두꺼운 책이 있어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그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하는 19세기를 이 저명한 미술사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19세기 미술을 그 새로운 규범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기존의 미술의 어떤 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 던지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이제 그 추구하는 미술이 이제 현대 미술의 정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가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현대 미술이 결국은 어떤 불만의 감정에서 이제 표출이 된 거고 이제 그게 역사는 언제나 그 룰을 깬 자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규칙을 깨고 뭔가 저항하고 뭔가 새롭게 그런 것들을 이제 선보이고 싶어 했던 그 작가들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술사 책을 이렇게 열었을 때 나오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인상주의도 그때 당시에는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욕도 얻어 먹었고 그렇죠. 그게 지금 저희가 현대미술을 또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과 기존에 있던 것과 좀 다르니까 어색함에서 비롯되는 그 감정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늘 불편하잖아요. 도무지 난해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이 그림은 무슨 뜻이에요? 이 그림 얼마예요? 뭐 이렇게 그 기결이 되는데 우리를 불편하게 이제 만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또 시도인 거예요. 이제 뭔가 처음에 나오면 뭔가 이렇게 미심쩍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게 또 우리 이제 삶에 뭔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현대 미술도 들어본 것 같고 동시대 미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뭔 시대 미술이요? 동시대 미술. 미술이요. 아니, 사실 저는 이름만 들어보고 안에 내용은 잘 모르는데 현대 미술은 그래도 이전 시간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약 160년 전부터 시작된 약간 주관적인 그림의 사조라고 치면 동시대 미술은 잠시만요. 뭐 어딜 보고 계속 읽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말하세요. 여기 모니터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사실 이거 제 거예요. 네. 제가 해야 되는 멘트라고요. 네. 사실 눈 나빠서 안 보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현대 미술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동시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가까운 그런 이야기에 좀 더 근접한. 그래서 이게 학자에 따라서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동시대 미술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1989년, 아까 1989년이 어떤 해였죠? 동독 서도 베를린 장벽이 장벽. 무너진 날. 네, 무너졌어요. 훌륭합니다. 네. 와, 그래서 하나 맞췄다. 네. 그 1989년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해고 베를린 장벽도 이제 무너졌고 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새로운 기반의 우리 삶의 이제 www.com 할 때 그렇죠. 그게 이제 1989년도에 나왔고 또 중국에서는 그 대학생들이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천안문 사태가 또 그 해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점을 또 중요한 이 전환으로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그 해를
중요한 기점으로.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미술이라는 건 사실 시대랑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시대를 앞서가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970년도 기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대구의 이 근대 미술의 요람, 현대 미술의 그 태동, 네. 그 태동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 1974년 지금의 강정보에 그 이제 제1회. 대구, 그렇죠. 그 현대 미술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바로 이제 74년이에요. 그래서 뭐 89년도까지 갈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뭐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도 네, 있나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그 동시대 미술은 그래도 70년대부터 바라봐도 왜냐하면 그때 젊은 그 작가들 지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분들이 20, 30대 이제 한창 70년대 현대미술의 그 시작점에서 지금은 한국 현대미술의 이제 거장들이 되어 네.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시대 미술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 그 우리 예전에 그 뭐 시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현재 진행. ing. ING. 예. 현대미술은 뭐 현재 완료, have pp. 해외 PP 오, 그러면 PP 맞아요. 동시대 미술은 좀 ing가 아닌가 좀 그렇게 BING. 생각하면 그렇죠 BING로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동시대의 미술은 우리 삶의 이야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뭐 동시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보물지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물지도 아주 그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이제 안에서 이게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항해를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또 지금 제일 또 이슈가 기후 변화, 기후변화. 네, 환경 오염.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이걸 직격타로 맞았잖아요. 어떤 바이러스, 질병. 이게 사실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 미술 또는 동시대 미술 작가들이 이 삶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지 이제 그걸 한번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먼저 기후 위기와 자연 환경에 대한 사실 이제 기후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탁월하게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첫 번째 작가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지난 시간에 네. 뵌 분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엄청 우리 친한 사람 인공 같아요, 이제. 태양 작품 이제 날씨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그 어디였죠? 그 공간이 자, 런던이요. 런던에 런던. 화력발전소를 활용한 그렇죠. 개조한 개조한 테이트. 맞죠? 테이트 무슨 테이트? 테이트. 자, 네. 뒤에 뭐가 붙습니다. 테이트 리버. 테이트 모던. 테이트 모던. 네. 자,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저 얼음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 길바닥 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옆에는 다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사람보다 큰 얼음이 되네요. 그렇죠.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먼저 드시나요? 저게 진짜 얼음일까? 그렇죠. 저걸 어떻게 갖다 놨지?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저기 얼음을 채취하는 저 장면이 있는데 그 지질학자랑 이제 협업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하는 이 그린란드에 떠다니는 이제 빙하 조각을 이제 운반을 해와서 그 도심 한가운데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진짜 얼음 가져온 거네요. 진짜 이제 이 빙하 조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이 정말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절박함,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이제 표현한 이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빙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빙하가 녹겠죠. 뭐가 없어지잖아요. 예, 예, 예. 이 지금 지구 온난화, 뭐 기후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보여주는. 왜냐면 작품이 얼음이 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차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도시를 갈 때마다 또 새로운 빙하 조각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딱 또 진짜 녹아버리고. 경각심을 딱 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진짜 예, 기발한 방법이네요. 네. 예. 이게 그 이제 코펜하겐 시청 앞에 광장에 이제 설치한 장면인데 이 당시에 이제 기후 변화 UN 5차 평가 보고서 발행을 기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동떨어진 미술이 아니죠. 그러네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음. 문제를 정말 막 10번, 2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렇게 네.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게 와닿는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15년도에 그 파리의 그 판테온 그 국립묘지 광장에 이제 설치가 됐었는데, 8년 이때는 전이네. 예, 그 파리가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을 이끌어내서 이제 좀 의미가 남달랐다고 해요. 이제 이 파리 작품이. 협정. 근데 네. 이게 저렇게 덩치 큰 빙하를 옮기려면 네. 엄청난 에너지와 자금이 또 들었을 거잖아요. 사실 그게 또 비판의 지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왠지 오늘 비판할 사람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고의 발언이라고 제가 환경을 생각합니다. 생각한 사람이 저거 저렇게 옮겨놓고 맞아. 설치할 만큼 하는 동안 네. 또 저거 그만큼 옮기는데 에너지 또 들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엄청난 또 탄소 배출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시민들이 이제 이거에 반응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만지고 또 쓰다듬고 뭐 이렇게 예, 피부로 느끼면서 더 빨리 녹겠다. 예, 더 빨리 그렇지. 아, 현실적이야. 현실적인 그렇죠. 인간의 온기가 이제 더 빨리 녹이긴 하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운반하기 위한 또 다른 에너지가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예술가가 이제 이 대중에게 어떤 그 기후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를 눈앞에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된 에너지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거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좀 우리가 바로 본능적으로 맞아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그게 또 예술에 정말 예술이 필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팬데믹 코로나를 이제 경험을 했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예술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를 반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가장 그 예민한 촉수를 이렇게 네. 예, 더듬이 맞습니다. 삼아. 그래서 팬데믹을 다룬 작가와 작품들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막상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뭔가 시간이 정말 멈춘 듯 했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인간의 이 상상력이라는 건 정말 기발하다. 이런 거 우리가 되게 많이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법, 뭐 달고나 커피가 뭐 전 세계에 유행이 되기도 하고 그게 다 코로나 이제 팬데믹 그 시기 때 이제 일어났던 어떤 정말 별의 별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왔는데 이 예술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는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주제를 다룬 대한민국 첫 번째 그 전시가 바로 대구미술관에서 새로운 연대라는 전시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획을 한 전시라 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한나 작가의 숨이라는 작품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그 가상이잖아요.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가상이 아니라 대구미술관이랑 가장 가까운 그 경산 지역에서 송출되는 실제 대기 지수 값에 따라서 이 환경이 변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대기 지수 값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가 안 좋다. 매우 그러면은 나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대기질이 매우 안 좋을 때 이렇게 불이 나요. 오.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그 대구 근방의 그 환경을 바로 이렇게 이 작품을 통해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와. 이제 실시간 라이브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밖에 비가 오면 화면에도 비가 와요. 네, 그리고 제일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때는 이제 늦은 밤이나 새벽. 근데 사실 관람객들이 오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설치를 하면서 그런 시간대에 이제 이 작업을 보긴 했는데 야, 그럼 그건 아침에- 정말 큐레이터만의 특권이네요. 그 특권이긴 네. 하죠. 야.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동틀 때 이제 그 아름답게 이제 펼쳐지는 또 밤에 이제 이 어둠이 깔릴 때 이제 그게 정말 그 섬세하게 그 실제 오. 그 환경에 따라 이제 변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이지만 가상이지만 또 실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네, 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작품이죠. 우리의 현실이 예술 작품을 네. 변화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작품도 시대를 바꾸지만 또 시대가 또 작품의 어떤 성격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 작품 제목이 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제 3년 전에 또 2020년을 이제 전 세계를 뜨겁게 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Black Lives Matter 해가지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인종주의가 잠잠해지다가 그 3년 전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대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아, 그래서 뉴스에 그 나왔어요. 죽기 본 전에 숨을 못 쉬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숨이라는 건 결국 그 자연의 어떤 재해가 주는 숨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그 고통, 인종적인 어떤 차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우르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진압하던 경찰은 백인이고 네. 과잉 진압 당했던 청소년은 또 흑인이고 네, 했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게 별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네, 엄청 많이 화두가 됐었던 뉴스 것 봤어요. 네, 이제 끊임없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인종주의적인 이제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벌금을 이제 오. 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은 하지만 그 밑에 어떤 그 깔려 있는 그 정서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연 파괴에 대한 우려를 한 편의 시처럼. 저 장면만 봐서는 지금 뭐 시 같진 않고 무슨 동물 탈을 쓴 것 같은 와. 그런 그림이긴 한데. 그루트 아니에요? 그루트? 그루트야, 그루트. 그루트? I'm 그루트. 자, 이게 그 끄베이 쌈낭이라는 작가 이름이에요. 캄보디아 출신의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캄보디아 작가로는 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작가의 영혼의 길이라는 이 작품 작년에 혹시 대구미술관의 시를 위한 놀이터라는 전시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34년 만에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제가 뭐 주로 네.
예를 드는 건 제가 기획한 전시의 작품들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앞으로 많이 오실 거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자, 이게 그 캄보디아 남서부에 그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아랑 계곡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제 영상이에요. 이 작가가 이제 그 TV에서 그 원시림이 보존된 토착민들의 그 땅에 이제 수력 발전 댐이 이제 건설이 된다는 뉴스로 이 토착민과 이 외부 세력과의 어떤 그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그걸 보고 실제로 이제 이 현실을 보기 위해서 그 밀림 속으로 이제 들어가요. 16개월 동안 이제 10번을 방문하면서 근데 사실 그 예술가가 작품 한다시고 뭐 이렇게 리서치하고 이런 게 토착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거슬리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굉장히 그 사람들과 정말 그 마음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체류하는 동안 일절의 사진도 찍지 않고 녹취도 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교류를 했다고 해요. 이 작품을 보시면 지금 이제 대구미술관 1층에서 전시를 했던 이제 모습인데 그 양쪽에 그 화면이 두 개가 따로 움직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작품이에요. 12마리의 그 동물의 탈을 쓰고 이 전문 무용수가 동물의 흉내를 내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밀림에 갔는데 거기 이제 숲을 지나는데 이제 뭐 코끼리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그 코끼리의 탈을 쓰고 이 무용수가 그 즉흥으로 이렇게 그 춤을 추는 거예요. 표현 예술이. 네. 근데 이제 전문 무용수니까 그 어떤 무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최대한 버리고 정말 그 몸의 감각으로 정말 그 동물의 흔적을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요. 그 12가지 동물이라는 게 12지신의 12가지 동물은 아니고 또 겹치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12가지가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악어부터 시작해서 뭐 코끼리 뭐 토끼도 있고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돼지도 있고 근데 이제 캄보디아가 고대 문명을 또 고스란히 이제 간직하고 또 뭐 우리 관광지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경치로도 유명하고 근데 이제 이 캄보디아가 그 전 세계에서 환경 오염이 가장 빨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급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무차별 이제 벌목 나무를 베는 거. 벌목. 특히나 이제 이 고무나무가 이제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그 어떤 무차별적인 그 벌목이나 이제 이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뒤집어 쓰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도 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작가가 이제 저런 자기가 거를 스스로 고무를 네, 뒤집었어. 네, 네, 작품으로 아, 이제 저 한 사람이었어요? 네. 아니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액체는 무슨 액체인가요? 이게 그 고무나무에서 나온 그래서 이게 작품이 그 러버맨이에요. 그 러버맨. 네, 고무맨.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작가가 생태계 파괴를 고발하는 또는 이제 그런 뭐 퍼포먼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혼의 길이잖아요. 결국 그 영혼의 길은 신이 다녔던 길인데 그 신이라는 건 결국 그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착민들은 그 동물들이 자신들을 보듬어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나 이제 홍수가 덮쳐서 길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 동물들이 이제 길을 내줬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이제 길을 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이 동물 신을 이제 모시면서 어떤 고유의 그런 전통을 유지해가는. 그런데 이제 이 댐 건설 때문에 이 토착민들이 내몰리게 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이제 했습니다. 조금 밝게 이번에는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인공 해변을 이게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이 퍼포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령 이런 대사를 해요. 아, 너무 좋은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또 기후가 많이 변하니까 여기 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이렇게 선크림 좀 발라줘. 선크림을 막 발라주면 이제 그 선크림 뒤에 있는 그 성분표를 보면서 그 막 노래로 이렇게 뭐가 들었고 뭐가 들었고 뭐가 들었네 뭐 이렇게 이제 읽어요. 그래서 말하듯이 이 기후 이야기를 하나의 오페라 형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작품인데 되게 이제 좀 획기적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 지금 연기자들이 하루 종일 저기서 선크림 계속 바르고. 선탠을 하거나 뭐 근데 정말 뮤지컬 같기도 뮤지컬이죠. 하고. 그 한편의 뮤지컬이 정말 그 작품으로 그 2019년도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계 올림픽이다. 그래서 전 세계 미술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이 베니스 비엔날레예요. 2년에 한 번씩. 베니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왜냐면 비엔날레라는 게 2년에 한 번 이제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열리는데 그래서 2년마다 이제 큐레이터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큐레이터가 올해는 어떤 걸 제가 큰 주제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작가들을 전 세계에 있는 작가들이 물망에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가랑 이번에 작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베니스 비엔날레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 큐레이터가 직접 그 큐레이팅을 하는 본 전시가 있고 하나는 한국관, 일본관, 미국관, 독일관 이렇게 국가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국가관의 그 황금 사자상은 그 금메달이나 똑같은 거죠. 그해 최고의 국가에게 주는 상인데 2019년도에 이제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가 그 이 난세에 흥미로운 시대를 다들 살아가셔라 이제 그런 어떤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굉장히 그 참신한 방법으로 그 리투아니아 이 국가에서 이 황금 사자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실제로 전문 퍼포머들이기 때문에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아름답고 이제 그런 어떤 환경 기후에 대한 이런 뭐 고민이나 뭐 쓸데없는 또 이야기거리나 이런 것들을 다 오페라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술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이 무거운 주제인데 뭐 누가 봐도 재밌고 가볍고 경쾌하고. What an amazing sight! Those choral horns that bleached pallid whiteness in emerald-colored hands, fountains and red fountains. 자, 우리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고. 뭐 네. 난민, 이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먼 나라 얘기는 아니죠. 사실 우리도 이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통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제를 가장 기발하게 어떻게 보면 기발하게지만 자전적인 이야기를 어떤 이런 잔잔한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 감탄이 나오는 이제 그런 작업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21년도 이제 대국미술관 그 시를 위한 놀이터에 또 출품한 작품이에요. 저 이제 실제 그 인물이 작가거든요. 그 히바케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제 쿠르드 난민 출신의. 자, 저 이상하게 생긴 막대기를 콧등에 얹고 이 작가가 지금 걷고 있죠. 끊임없이 걷고 있어요. 이 사람 이제 난민이잖아요. 쿠르드족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유랑 민족이잖아요. 국가가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민족이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자기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그걸 담은 게 바로 모국어만큼이나 눈이 먼 이제 이런 제목에 조금 제목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오토바이 거울 같은 이 스틱에 막 이렇게 달려져 있죠. 이제 그걸 거울이구나. 콧등에 얹고 이제 예전에 자기가 그 국경을 넘어 이제 유럽으로 온 그걸 이제 그 어떤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제 그런 영상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걸로 앞을 안 봐도 보고 가는구나. 자,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수많은 거울들이 달려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길잡이 다 역할을 하는 보여주니까. 거예요.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여정이 힘들었다는 걸 표현하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걸어서 이제 탈출을 했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그 자기의 운명을 걸고 어떤 트럭에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모국어만큼이나 눈이 먼 이런 표현이 뭐냐면 트럭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트럭에 이제 몸을 싣고 정말 그 깜깜한 트럭에서 자기 이 모국어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적 속에서 도착한 도시가 이제 이탈리아 그 피렌체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이제 고스란히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에 몰래 훔쳐 탔을 때는 어떤 시공간 개념이 없었겠죠. 오로지 이제 소리에만 의지해야 되는 트럭이 도착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로지 감각으로만 이렇게 느끼면서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는데 그 서사시에 이제 그 길가메시가 영생을 찾아서 끝없는 여행을 떠나는 게 이제 그 어떤 이야기의 주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길가메시에 이제 자기를 비유를 해서 정말 끝없이 이제 여정을 이제 하는 그 삶의 여정을 하는 걸 자기한테 이제 비유를 해요. 근데 결국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그 영생을 찾아갔지만 결국 인간은 그 필멸하는 존재다. 이제 이걸 이제 길가메시가 깨닫듯이 이제 그 이 작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여정을 이제 떠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난민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만 볼 게 아니라 결국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실존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삶이란 무엇인가. 재밌는 작품으로 가기 전에 네. 그 정말 그 절절한 작품 하나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여러분? 벌써 절절해요. 절절하죠? 네, 가슴이 아파요. 자, 뭔가요? 저거 공사 현장 아닙니까? 네. 막 연결하는 거. 파이프, 콘크리트 파이프죠? 저게 집인가? 맞아요. 난민들이 실제로 이 작가가 살았던 이 정말 관 사이즈잖아요. 이 그 네. 뭔가 후기 자본주의의 이제 어떤 산물인 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작가가 실제로 살았어요. 이제 난민들이 저런 콘크리트에 하나씩 들어가서 한 분씩 들어가서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피난처이기도 한 거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좀 예쁜데?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정말 그 뭔가 시적이고 이 현실은 정말 그 암울하지만 이 작가가 또 암울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처절한 현실인데 이 안에 보면은 어머. 책도 있고 예뻐. 식물도 키우고 우리 집보다 나아요. 네. 물론 저 당시에 이제 전기를 끌어 쓸 수는 없겠지만 뭐 세계에서 제일 작은 집에 어떤 나름의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가는 난민이지만 삶은 계속된다. 어떤 그 안에 이제 유머와 따뜻함, 뭐 식물 화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컴퓨터도 사진을 있는데. 걸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결국 난민을 떠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떤 그 고통과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속에서도 각자의 삶이 있네요.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우리가 난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난민으로 분류할 수 없는 그 개개인이 있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즐거운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아트 같은데요? 우리 백남준 선생님이 조금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비슷하죠. 사실 네. 백남준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 희와 K의 작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저마다 텔레비전이 이제 그 플레이가 돼요. 소리도 나고 저거는 진짜 테레비. 텔레비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테레비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그 70년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70년대 말. 그 이라크, 이 사람이 이제 이라크 쿠르드 난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영 방송국에서 이제 대부분 흑백 TV 시절이었어요. 이제 한국도 그때는 흑백 TV 이제 시절이었는데 국영 방송국에서 오늘 방송은 컬러로 보급이 된다. 이제 그런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그 이제 도시와는 다르게 이라크 쿠르드족은 컬러 TV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작가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TV에 셀로판지를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 TV가 된 거죠. 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다 진짜. 너무 슬퍼요. 그렇죠. 네. 또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인간의 그 상상력이라는 게 야. 재밌기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런 예술적인 상상력을 이제 물려받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디어다. 그 뭐 정말 먼 나라의 드라마인데 이제 그 위에 그러니까 셀로판지가 색색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하나만 이렇게 붙였는데 아버지도 이제 하면서 막 정교하게 이렇게 셀로판지를 색색이 오래 붙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영감이 되어서 이 아버지의 컬러 시대라는 작품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작품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TV 16대가 이렇게 바닥에 깔리는 설치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작품을 꼭 전시를 하고 싶은데 그 로마에서 당시에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저 작품이 꼭 이번 전시에 들어와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 작가한테 정말 그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고 나 이 전시 꼭 하고 싶다. 작품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작가가 농담으로 그러면 벽에다 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품이 벽에 이렇게 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틸 컷이지만 이 16개 TV가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는 작품이에요. 작가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 정말 이거 새롭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이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가능성을 작가도 이런 걸 보고 너무 이제 만족을 했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나도 또 여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TV는 이제 오지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벽에 쏘는 영상으로 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다 진짜. 네.
동시대 미술 가장 뜨거운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이제 봤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후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뭐 전쟁, 난민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네. 와, 저는 사실 현대미술, 동시대미술 하면 그래도 조금 어렵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선장님이랑 이 작품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고 네. 그 의미를 찾는 재미가 현대미술은 이 맛에 좀 재미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사실 저도 공감되는 게 이제 정말 단순화해서 나온 작품 중에는 야 이런 건 나도 그리겠다 뭐 맞아요. 이런 말이 나오거나 그쵸. 아니면 그 사실 너무 단순해 보여서 이거를 정말 돈을 주고 이렇게 돈을 주고 산다거나 거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선장님 설명 듣고 나서 조금 바뀐 게 진짜 누군가에게는 정말 유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기발한가에 따라서 진짜 아이디어의 한 끗 차이인데도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의미가 생기고 예, 가치가 생길 수 있는 예, 그런 게 또 미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 관람을 하다 보면 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그냥 종이를 버렸는데 네. 그 작품 속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네. 전시를 보면서 아 이것도 작품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건 네. 또 이런 작품이군. 작가가 이런 걸 말하고 싶었고 쓰레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저게 사실 작가의 명성 그리고 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런 분위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냥 밖에서는 쓰레기로 보일 맞아요. 것이 괜히 막 작품처럼 어드밴티지 받아가지고. 느껴지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미술 같기도 한데 미술이 아닌 이제 그런 것도 많고 사실 그런 작품이 있어요. 이제 빗자루가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소 도구가 작품인데 이제 그게 뭐 밖에 있으면 도구에 지나치지 않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작품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작가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할 때 그만의 어떤 철학이나 그 이유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네.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유와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동시대성이나 뭐 그 중에 이제 하나라도 뭔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제 뭔가가 결국에는 요만큼 아주 있어야 된다. 작지만 분명히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음으로 현대미술 좀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야, 두 분도 사실은 초반에는 현대미술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대답을 아까 잘 하시긴 몰라. 했는데, 네, 했는데. 선장님과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인욱 씨 네. 어떤가요? 현대미술 조금 친근하게 이제 느껴지시나요? 전 사실 아직도 친근하진 않은데 네.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선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뭐 난해한 작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모든 게 난해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조금 재밌게 볼 수 있는 팁? 현대 미술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을 보는 그 즉시 바로 명제표로 눈이 이제 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의 제목이라는 거는 작품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명제표 보는 거를 크게 뭐 이렇게 지양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전시를 오면 어떤 전시의 소개글 사실 재미없는 글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뭐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예술가는 이런 감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도 추측해보는.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좀 그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그냥 제 생각대로 느끼고 가면 되는 거네요.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현대미술의 맞지. 정신입니다. 음. 네. 오, 정확합니다. 네.
현대미술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법,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식민지 국가가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최고의 시절인데 최악의 시절로 가고 있어요. 최악의 시절로요? 최악의 시절. 전 세계에서 가장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럴 것 같았어. 왜 이렇게 됐을까? 대한민국 미래는 비욘드 저머니. 독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독일로 가야 되나? 독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나 한국을 바꿔야 돼. 한국을 바꿔야 돼.